2023년 7월 29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이제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일단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라사이언스와 리튬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좀 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주는 아닙니다. 옹호하거나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내용 그대로만 전달 드린다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S 추적 60분 방송에서 리튬 관련 내용들을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7월 28일 금요일에 리튬 관련 방송으로 예정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테마주의 유혹, 진주와 껍데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내면서 이목을 끌었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테마주 모르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다들 다 아실 거잖아요. 테마주라는 거. 그래서 이 시점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송이 28일 날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10시. 근데 며칠 전부터 이 리튬 관련 종목들 몇몇 개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데 이게 이유가 물론 이제 타이밍 좋게 에코프로가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 방송이 예고 방송이 좀 들려온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60분이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다뤘던 게 이제 그 오염수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다가 다음번이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이 리튬 관련해서 진주와 껍데기라는 테마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된다는 예고가 이제 계속 들려왔던 거다 보니까 일부 눈치 빠른 주주들이나 또는 이제 시청자들이 이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일부 커뮤니티 글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코프로의 큰 하락과 동시에 예고 방송이 나온 추측성 관련 종목들이 큰 하락폭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2차 전지에 좀 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방송으로만 따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하락이 예상됐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상승을 했더라도 2차전지 증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측성으로 이제 종목들, 이제 과연 이제 그 종목들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 글에서 내용들을 전달한 게 있었었는데 그 중에 테라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추정 60분이 이제 직접적인 테라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신한 리튬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신한 앞에도에서 개발 중으로 보이는 리튬 염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신한 리튬은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신한 리튬으로 테라사이언스,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등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보통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었으니까 포괄적으로 언급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한 리튬은 이제 직접적인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긴 하지만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내용들을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을 했었던 것들은 테라사이언스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자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좀 더 보면은 신한 리튬이 신한 앞에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25일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28일날 이제 방송이 되기 3일 전에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 물론 이 60분 이 내용은 몇 개월 전에 찍었던 거일 수도 있겠고, 뭐 저는 이제 녹화 날짜를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2개월 동안 제가 추적을 했다고 하니까 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5월 달부터는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시기와 날짜가 굉장히 조금 밀접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한 리튬이 공개한 것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 조사에 참여했던 학계 및 지질조사 전문가들이 100억 톤 정도가 추정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76만 톤 정도로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수치상으로서는 굉장한 수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굴착 공사를 시작을 하고 광역적 전밀 탐사를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주들한테 믿음을 줬었죠. 이에 따라 이제 가치 투자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투자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상황입니다. 미리 보유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니까요. 확실히 내용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KBS 추적 60분에서 광물업체, 농축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면서 리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파악하려고 했었음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용 대표의 인사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 내용을 이제 더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가능했고요. 새만금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KBS 추적 60분에서 다루려고 했던 리튬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리튬 플러스에 대한 재무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3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내부자 매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에 대한 내용의 취재 내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그런 내용들만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은 과연 리튬이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밸류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는데, 뜬금포로 이 기업의 이제 내부자 매도 그리고 재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한 거죠. 그건 언제든지 공시나 어디 사이트에서 보더라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굳이 방송으로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방송으로 보고 싶었던 건 정말 그 취재 내용에서 그것들이 있었다는 건지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하이드로 리튬 테라사이언스 주주 아닙니다. 리튬 관련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물어보실까봐 또 분명히 이거 그러실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추적 60분은 주주분들이 알고 싶었던 리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 즉 도덕성들을 결여한 집중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이제 서류 미제출이 있었던 리튬 플러스 내용들이 있었긴 했었어요. 전용 대표를 까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에 따른 이제 휴센텍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뭐가 됐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긴 했지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주주들이 알고 싶었던 이 리튬에 대한 본질적인 게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테라사이언스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열이 받았는지 테라사이언스 공식 사이트에 공지문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요거 제가 요거를 안 했네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자, 요 내용입니다. 자, KBS 추적 60분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지글을 올린 거죠. KBS에 대한 추적 60분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라서 당사는 몇 가지 주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오진이 컨설턴트 뭐 하면서 앞에도 리튬과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 및 용역조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 이번 공동연구에 있어서 비밀유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측, 악의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침묵과 정도를 지키고 있었으나 KBS의 악의적인 추측성 방송에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은 주주님들과 회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가 공인기관과 비밀 유지 계약도 중요하나 이번 사항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간 진행해온 모든 자료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질자원연구원 기술자원 최종 보고서와 지오제니 컨설턴트 물리탐사 및
양수 용역 최종 보고서, 지질학 전문 교수팀 의견서에 대한 내용들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테라사이언스가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정말 뭔가가, 꺼림칙했었고, 뭔가 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공지나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다면, 분명히 이제 찔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었고, 숨기기 바빴을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지질자문연구원 기술자문 최종 보고서, 지오제니 컨설턴트, 지질학 전문교수 의견서 이런 것들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을 풀겠다.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주주들을 위한 빠른 대처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 방송을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로 그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 있었죠. 대만 카스테라 방송을 하고 나서 대만 카스테라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아직이 또 있겠지만 굉장히 그때도 이제 뭐 자살하는 뭐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지사항에 회사의 존폐라는 이 언급을 한 건 어느 정도 진짜 이 존폐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주주 여러분들은 동요치 마시고 회사는 변형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회사 KBS 추적 60분 팀에게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KBS 추적 60분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참석하에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KBS 김땡땡 PD에게 담당 공무원과 같이 회의하고 논의한 사진 및 자료, 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 보고서를 제시했고 설명하였다. 신안 앞에도 시추공 순도 높은 리튬이 추출되었고 대규모 지하 해수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최종 보고서에도 담겨 있음을 알려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인 KBS는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기획해가지고 국가공익연구기관 결과에 대해서 입증된 컨설턴트 최종 보고서와 지질학 전문 의견들의 소견서 조차를 묵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엄청난 억울함과 엄청난 이제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물론 더 까봐야 되긴 알겠지만 이 내용들에 있어서 딱 봤을 때는 확실한 뭔가 내용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추적 60분이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내용을 다룬 것이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취재를 했을 거라고 보이지만은 확실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배적이고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일방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내포해서 내보내는 거면은 우리나라 같은 장, 특히 이제 이슈에 민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슈 하나로 대폭락하고 그냥 진짜 상폐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그냥 대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 삼아서 테라사이언스나 리튬 관련 쪽 계열사들이 확실한 공급 계약이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면 오히려 기회의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주주 아닙니다. 객관적인 내용들과 주주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다면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